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교과서 워크북을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 고등학생이 되니 교과서를 못 푼 학생들이 많습니다. 특히 워크북은 더 어려워하지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워크북을 풀어주는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이 강의가 여러분들 중간고사 대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강의는 여러분들 공부방을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도 소개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강의를 찍었는데 조회수가 사실은 1, 2가 나와서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렇지만 교과서는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교재이니 여러분들 보시고 좋으면 친구들에게도 꼭 소개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 집합부터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워크북 강의는 2학기 전 과목을 전 단원을 다 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필요한 학생이 있으면 저는 요번에 함수까지 유리함수, 무리함수까지 찍을 예정인데요. 필요한 학생이 있으면 수열도 해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부터 해볼게요. 집합은 뭡니까? 그 기준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 대상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이 집합이고요. 자, 원소는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가 되겠네요. 집합에 속하는 것은 집합과 원소 사이에는 이 관계를 씁니다. 삼지창이라고 할게요. 삼지창을 쓰고, 자, 집합의 표현 방법은 뭐냐 그러면 중괄호 안에 원소를 나열하는 겁니다. 아니면 조건 제시법도 있죠. x바 이렇게 시작하는 거. x바 x는 15의 약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조건 제시법.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표현 가능합니다. A는 뭐냐 그러면 A의 넘버, 원소의 개수를 말하는 겁니다. 공집합은 원소를 하나도 갖지 않는 집합을 말하는 거죠. 자, 조심해야 되는 거는 공집합은 얘입니다. 그리고 이 집합은 뭐냐 그러면 원소를 공집합으로 가지는 집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N의 공집합은 당연히 원소가 한 개도 없으니까 0이 되는데요. N을 이렇게 되면 공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니까 한 개가 됩니다. 이런 것 좀 잘 알아주십시오. 부분집합은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할 때 얘를 부분집합이라고 합니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이런 그림이 되겠지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심해 줬으면 하는 게 A가 B에 속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 그러면 A가 B에 쏙 들어가는데 제가 일부러 나눴습니다. 쏙 들어가는 거와 AB가 같은 것도 뭔데요.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속하는 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A가 B에 속한다 그러면 이런 이미지를 생각하고 이 경우만 생각하기 쉬운데 이 경우에는 A가 B에 속한다는 거는 AB가 같은 경우도 꼭 생각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논리적으로 좀 안 맞으니까 우리 이미지와 좀 생각보다 다르니까 진부분집합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A가 B에 쏙 들어가는데 AB가 같지 않을 때를 뭔데 진부분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분집합 경우에는 뭐라고 같은 경우도 생각해 달라. 진부분집합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분집합 개념입니다. 쏙 들어가는데 같지는 않은 겁니다. 같다의 정의는 뭐라고? A가 B에 속하는 거 맞고 B도 A에 속하는 게 AB가 서로 포함관계가 있는 것이 같다입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주자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한테 A-B가 공집합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여러분들 수학적으로 AB가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경우도 맞지만 사실은 이 경우보다는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A가 B에 쏙 들어간다. 이 경우가 맞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A가 B에 이렇게 속 들어가면 A에서 B를 다 떼버리면 순수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공집합이 됩니다.
이 이미지에 뭐가 있다고요? AB가 쏙 들어가든가 아니면 같다는 이미지도 있으니까 이 답은 두 개 중에 한 개만 말한 거지요. 그러니까 쏙 들어가는 진 부분집합도 있고 AB가 같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AB가 같다라고 하면 두 개 중에 한 개만 말하기 때문에 이게는 틀린 답이 됩니다. 이건 답이 아닙니다. 꼭 이 답을 해줘야 됩니다. 이 답을 해줘야 됩니다. 뭐 이런 거 잘 이해 못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자, 집에 첫째와 둘째 철수와 영희가 있는데 영희만 있다고 하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지요. 왜? 철수, 영희 형제가 두 명인데 영희만 있다고 하면 틀리잖아요. 자, 두 개 중에 한 개만 말했으면 정답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두 개 다 이야기해야지 정답입니다. 자, 뭐 교집합은 나중에 명제에서 나오니까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동시에가 나오면 교집합입니다. 합집합은 또는입니다. 자, 여집합은 전체에 속하면서 A가 아닌 거. 차집합은 뭐라고요? A에 속하면서 B에 속하지 않는 거. 소는 뭐라고?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 자, 합집합의 개수 잘 알고 있죠? 이런 거는 잘 외워 두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 교환법칙이 성립하고 결합법칙, 분배법칙, 드모르간까지 다 성립합니다. 드모르간에서는 합집합에도 여집합이 들어가서 교집합이 되고 교집합의 여집합은 합집합입니다. 이런 사실 좀 기억해주고 문제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조건제시법이네요. 15의 약수는 뭡니까? 1, 3, 5, 15가 되지요. 그러면 1은 여기에 포함하네요. 속하는 게 맞습니다. 3은 속하기 때문에 속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4는 속하지 않는 게 맞네요. 맞습니다. 답은 기읍, 디귿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1번 문제 쉽지요. 자, 다음 중 뭐 옳은 것은 보기에서 옳은 것은이에요. 자, 얘는 뭐지요? 0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지요.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는 한 개가 되어야 됩니다. 0개가 아닙니다. 공집합이면 개수는 0개가 맞지요. 그 다음 요거 조심합시오. 조심하세요. 얘는 3이 아니라 3의 원소를 가지는 집합의 원소 개수. 자, 3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의 원소 개수니까 한 개입니다. 얘는 1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의 원소 개수는 하나죠. 그래서 1 빼기 1은 0이 됩니다. 조심하세요. 이거 3 빼기 1 아닙니다. 답은 니은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니은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3번 해볼게요. 자, 얘는 뭐냐 그러면 저는 자 A가 이렇습니다. B가 이렇습니다. 그럼 A 합집합 B부터 할게요. A 합집합 B는 뭐냐 그러면 이런 게 있다고 하면 A인 거 또는 B인 거. B가 이만큼이잖아. 그러면 이만큼. 합집합은 둘 다 포함하는 거니까 이만큼이죠. 그거에 여집합은 뭔데요? 얘들이 아닌 거.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이쪽 영역만 해당되는 거 알 수 있겠네요. 답은 몇 번입니까? 우리 2번 되는 거 알 수 있겠네요. 별로 어렵지 않지요. 합집합은 뭔데요? 두 개 다 포함됩니다. 알죠? 교집합은 뭡니까? 공통으로 되어 있는 이쪽 부분이었습니다. 교집합은 공통으로 되어 있는 이쪽 부분이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4번 해볼게요. 4번 맞죠? 4번은 여러분들 문제 풀려고 하면 얘를 갖다가 어떻게 막 수식으로 막 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선생님은 그냥 벤다의 그림에서 그림으로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3번입니다. 선생님 다시 한번 해볼게요. 뭐 정답인가 한번 해보고 아닌가 한번 해볼게요. 자, A, B, C가 있으면 자, A 교집합 C는 뭐냐 그러면 이만큼이었습니다. 거기서 B를 빼주면 B인 부분은 이쪽이잖아요. B가 이쪽이잖아요. 얘들을 빼버리니까 그럼 어느 부분입니까? 순수한 부분은 뭡니까? 이쪽만 남게 되네요. 순수한 부분은 이쪽만 남게 되네요. 우리가 구한 답이랑 맞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혹시 뭐 1번 같은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A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이 부분이었잖아요. A 부분이 이 부분이었잖아요. 비교집합 C는 어느 부분입니까? B와 C의
교집합은 이쪽 부분이지 않습니까? 요거 뺀 부분입니까? 어느 부분입니까? 뭐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가 구하는 답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구하는 이쪽 부분을 나타내고 있네요. 1번은. 2번, 4번, 5번 또 여러분들이 방금 선생님이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됩니다. 얘를 수식으로 풀려고 하면 오히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얘는 항상 뭐로 그려라? 1번부터 그냥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냥 그려봐라. 이게 훨씬 더 낫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5번 해볼게요. 원소의 합을 구해달라고 하네요. 이거는 조건 제시법으로 나와 있는 거를 원소 나열법을 한번 나타내보자. A는 뭐냐 그러면 n 더하기 1인데 n은 3 이하의 자연수니까 일단 n이 뭡니까? n은 여기서 1, 2, 3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A는 뭐냐 그러면 n 더하기 1이니까 1에서 1 더하면 2고요. 2에서 1 더하면 3이고요. 3에서 1 더하면 4니까 A는 집합이 2, 3, 4가 됩니다. 자, 요번에는 뭐냐 그러면 자, B는 뭐냐 그러면 A에 있는 원소입니다. 그래서 B는 뭐냐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A에 누가 있는데 2가 있으니까 2의 제곱 마이너스 1인 3이 되고 A에 3도 있잖아. 그럼 얘는 3의 제곱 마이너스 1인 8이 되고 이 A는 4도 있으니까 4의 제곱 마이너스 1인 15도 되겠네. 그래서 B 원소는 3, 8, 15가 되겠네. 얘들 다 더해주면 답은 26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차근차근 문제를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집합은 솔직히 다 맞춰야지. 자, 그 다음 계속해 봅시다. 자, 봅시다. 자, n의 공집합의 개수가 내가 뭐라고 이거? 이게 0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A의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거니까 A는 뭐 되는 거라고? 공집합 되는 거라고. 이거 맞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자, 옳은 것만 고른 걸 수도 있는데, 자, n의 공집합의 개수가 뭐라고요? 이거 공집합 개수 0이라니까. 그럼 A의 원소 개수가 없으니까 얘는 공집합 돼야지. 이거 맞는 말이네. 자, 요거 조심하이소. 요거 우리 또 좀 약간 약점을 파고드는 문제지요. A가 B에 포함된단 말은 어떤 거라고 내가 일부러 나눌게요. A가 B에 뭐 이렇게 쏙 들어가는 진부분집합이거나 AB가 같은 것도 여기 포함된다니까요. 그러면 원소 개수가 어떻게 되는데 이 경우는 큰 게 맞지만 여기에 걸리면 원소 개수가 같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크거나 같은 건데 그냥 크다라고만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당연히 뭐 A가 만약에 이 경우는 1, 2, 3 B도 만약에 1, 2, 3이면 이 경우 해당되는 거 맞고요. 원소 개수가 크다가 아니라 같다가 되니까 모순되는 거 아시겠네요. 자, 이거는 뭐 정말 아니지요. 이건 꼭 해두십시오. 원소 개수가 많다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뭐 A를 갖다 제가 1, 2라고 할게요. B를 갖다 A, B, C라고 할게요. 전혀 관계없는 서로 소인집합인데 원소 개수는 당연히 얘는 2개, 얘가 3개 되겠죠. 이건 맞지만 얘는 포함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아니니까 얘는 발레를 이런 식으로 잡으면 되겠네요. 이런 건 상식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거 틀리면 안 됩니다. 자, 기본 문제까지는 쉬우니까 별로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교집합이 7번 문제는 한번 볼게요. 뭐 A가 이렇게 주어졌네요. B가 이런 식으로 주어졌네요. 교집합이 3, 5니까 이건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그림으로. 그러면 교집합에 3, 5가 있으니까 여기 이놈 중에 하나가 이거나 이거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교집합 5가 있어야 된다고요. 맞지요? 그러면 해볼게요. 그러면 A-1이 얼마거나 5이거나 A 더하기 3이 얼마 돼야 된다고요? 5가 된다고요. 그러면 케이스를 이런 식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럼 A 값이 얼마입니까? 이거는 A 값이 6이 되네요. 이게 A-1이 5가 되는 경우는 A 값이 6이 돼서 우리가 구하는 A의 원소는 뭐냐 그러면 자 여기서 A의 원소는 뭐냐 그러면 3, 5, 9가 되네요. 3, 5, 9가 되네요. 그 다음에 B 값은 정해져 있네요. 여기에 3, 5가 필요하잖아. 3, 5가 필요하잖아. 7, 9가 있으니까 여기에는 뭔데 꼭 얘가
b-1이 b 플러스 1보다 작은 건 확실하잖아. 그럼 얘가 3 돼야 되고 얘가 5 돼야 되니까 b 값은 무조건 4입니다. 그럼 여기가 3, 얘는 5, 3, 5, 7, 9. b집합은 3, 5, 7, 9 된가 싶겠네요. 근데 a집합에 그 a-5가 되어서 a가 6인 경우는 3, 5, 9가 되어서 교집합이 뭐도 되는데 이거 9도 생기잖아. 교집합은 3, 5가 돼야 되는데 A가 6이면 3, 5, 9가 되어서 교집합이 3, 5, 9가 돼서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이건 모순이 됩니다. 그러니까 A 더하기 3이 5가 돼야 된다. 즉 A가 2가 돼야 된다. 그럼 A집합 마저 구할게요. 얘는 2 빼기 1이니까 1, 3, 5가 되고 B는 3, 5, 7, 9. 그럼 여기 1, B는 3, 5, 7, 9. 교집합이 3, 5만 되는 집합 맞네요. 그러니까 A는 2가 돼야 된다. B는 4가 돼야 된다. A 더하기 B는 얼마? 이거 6 돼야 된다. 우리 상식입니다. 교집합에 5가 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네가 5 될래? 두 번째 네가 5 될래? 이 경우를 생각해줘서 문제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식으로 모순을 그려놔서 한 개가 안 되고 나머지 게 되게 됩니다. B는 빼박입니다. 여기 무조건 얘들 5, 7이 돼야 되고 B-를 더 작으니까 B-1이 3, B 플러스 1이 5 돼야 되니까 B는 꼭 4가 돼야 됩니다. 문제 어렵지 않지요? 자, 요건 뭐 별표 한 개만 칠게요. 이 정도는 우리 상식입니다. 자, 계속해 볼게요. 자, 8번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조금 설명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거는 틀리는 거는 안 해봐서 그렇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AM은 뭐냐 그러면 자 M의 약수라고 했습니다. 그럼 A12 한번 해볼까요? A12는 뭐라고 이거? X바 X는 12의 약수네요. 12 약수 1, 2, 3, 4, 6, 10이 되는 거 아시겠네요. 자 A18도 해볼게요. 얘는 18의 약수니까 1, 2, 3, 6, 9, 12. 자, 교집합이니까 바로 적을게요. A12 교집합 A18은 1, 2, 1, 2, 3, 6, 12. 3, 6, 12. 이거, 잠깐만. 잠깐만, 내가 뭐 잘못했나? 자, 1, 2, 3, 6, 9, 12. 1, 2, 3, 4, 6, 12. 그러면 교집합이 누구 있나? 미안요. 이거 18이지요. 18이지요. 그래서 교집합이 1, 2, 3, 6만 있지요. 교집합이 1, 2, 3, 6만 있지요. 자, 그래서 뭐가 된다고요? 얘는 누구 약수입니까? 1, 2, 3, 6은 6의 약수니까 A6 된다 싶겠네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라고요? P 값이 얼마 된다고요? 6 된다고요. 그 다음에 자, B에는 또 신기하게 이렇게 잡기로 했습니다. 뭐라고요? N의 약수라고 하겠습니다. B6는 뭐냐 그러면 6의 약수니까 6, 12, 18, 24, 점점점. 자, 그 다음에 B8은 뭔데요? 그럼 얘는 8의 배수 8, 16, 24 맞지? 32, 점점점 맞지? 그럼 교집합은 뭔데? B6 교집합 B8은 뭐냐 그러면 6과 8의 최소 공배수 나옵니다. 그래서 적어보면 알겠지만 얘들은 누구냐 그러면 24, 48, 48 24, 48 이런 애들이 나옵니다. 72, 점점점. 그러니까 얘는 누구라고 이거? 24의 배수 B24가 될 거야. 그래서 Q 값이 24가 된다. Q 값이 24. 두 개 다 하니까 답은 30 되는 거란다. 자, 이런 거 별표 두 개지만 사실은 못할 거 없지 않니? 문제를 보면 시킨 대로 해. A12니까 12의 약수 다 적어. 18의 약수 적고 교집합하면 보여. 자, BN, N의 배수니까 B6, 6의 배수 적어. BA, 8의 배수 적어. 교집합하면 24의 배수가 되는 게 보입니다. 직접 해보세요. 이런 거는 그래도 나오면 가끔 틀린 애들이 있습니다. 이건 안 해봐서 그렇습니다. 진짜 9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 게 제일 낫습니다. 벤 다이어그램 그려봅시다. 10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전체는 어떤 수입니까? 이거 1, 2, 3, 땡땡땡 어디까지? 이거 10보다 작으니까 10이 안 되니까 9, 1부터 9까지의 자연수가 될 건데요. 요거는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건 좀 잘 나와 있잖아. 자, 벤 다이어그램 그리고 A 빼기 B가 이쪽 부분인데 여기가 5, 7, 8이라고 하네요. B 빼기 A가 이 부분이 여기에 2, 6. 그 다음에 합집합은 이쪽 전부 다인데 아닌 게 4, 9잖아. 아닌 게 4, 9잖아. 그럼 이제 빠진 애들 누구 있지? 그러면 여기 뭐 이게 1이 빠져 있네. 1, 2, 3이 빠져 있네. 3, 4, 5, 6, 7, 8, 9 이렇게 되겠네요. 교집합에 누구 있으면 된다고? 1, 3만 있으면 되겠네요. 두 개 다 하니까 얼마 이거? 1 더하기 3은 4가 되겠네요. 이런 건 그냥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 쉽게 해결될 문제입니다. 맞죠? 10번 계속해 봅시다. 자, 자, 얘들의 뜻이 뭔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얘들의, 우리 문제에서 나와 있는 이 뜻이 뭡니까? 우리 좀 잘 기억합시다. 자, 자, 10번을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적어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좀 더 수준 높은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이런 건 상식입니다. A, B의 포함관계가 있다고 합시다. B가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B가 A에 포함된다. 그러면 교집합하면 누구 됩니까? 당연히 누가 됩니까? 이거는 작은 애 A가 되지요. 그리고 합집합하면 누가 됩니까? 얘는 B가 되지요. 자, 방금 요걸 지금 선생님이 써먹으려고 하는 건데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요겁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포함관계가 있으면 교집합해주면 누가 나온다고요? 작은 게 나옵니다. 포함관계가 있으면 합집합해줘서 뭔데? B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포함관계가 있으면 합집합해주면 큰 놈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교집합 두 개 뭐 서로 다른 문자를 교집합했는데 A가 나왔단 말은 포함관계가 있단 말입니다. 합집합해줬는데 A, B가 다른 문자인데 이렇게 뭐 B가 나오면 뭔데? 포함관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얘를 쓸 겁니다. 나머지 것도 정리해 주겠습니다. A 빼기 B는 당연히 뭐가 되고요. 얘는 공집합이 되고요. 이게 전부 다 얘와 같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빼기는 꼭 외우십시오. 이것도 진짜 중요합니다. 빼기는 교집합의 여집합입니다. 요거 잘 기억해 주십시오. 요건 따로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빼기는 교집합의 여집합입니다. 이건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B의 여집합과 A 여집합이 있으면, 자, B의 여집합 부분은 이쪽 부분이냐 바깥 부분이고 A 여집합 부분이 이쪽 바깥 부분이니까 B 여집합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A가 B에 들어가면 B의 여집합은 A의 여집합에 포함됩니다. 이런 것도 다 외워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더 크니까 B의 여집합에서 A 여집합 빼면 뭐 된다고? 이거 공집합 되겠네요. 자, 요거 아직까지 안 배웠지만 우리는 복습이니까 빼기는 뭐라고? 내가 교집합의 여집합이잖아. 교집합의 여집합이니까 하고 싶은 말이 뭐겠어요? 여집합이니까 얘는 B의 여집합 교집합 A. 얘가 이거 끝났네요. 이거 사실 똑같은 말이네. 이런 식으로 타고 들어가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타고 들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뭔데? 얘가 공집합이다. 얘가 공집합이다. 얘가 공집합인데 얘는 논리적으로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이런 것까지 잘 기억해 주십시오. 자, 다시 한번 A, B의 포함관계가 있으면, 자, A, B가 다른 문자인데 교집합 해주잖아. 한 문자가 나오면 포함관계가 있다. 합집합했는데 한 문자가 있으면 포함관계가 있다. 빼기가 공집합이면 포함관계가 있다. 빼기는 교집합이 여집합이다. 사실 3번, 4번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집합이 여집합. 그러면 포함관계가 바뀐다. 뭐 뺏는 거는 또 포함관계가 있다. 이런 거 정도 알아주십시오.
그러면 선생님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꼭 적어두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뭐 교과서 문제랑 똑같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이런 사실을 보면 포항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정확한 포항관계를 찾아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 응용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A 교집합 B랑 X 합집합했는데 X가 있단 말은 무슨 관계인가요? 어떤 두 개를 연사했는데 한 개가 나온단 말은 포항관계가 있잖아. 합집합해주면 누가 나온다고? 큰 애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뭔데? A 교집합 B랑 A 교집합 B는 X에 포함된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또 X와 A 합집합 B 서로 다른 문자가 이렇게 있는데요. 교집합하니까 X 나왔잖아. 그 말은 무슨 뜻이라고? 포항관계가 있는데 얘는 누구라고? 교집합해주면 내가 작은 애가 나온다 그랬잖아. X가 A 합집합 B. 자, 이 야와 야를 자 위에 것과 밑에 거의 포항관계를 표현하면 X는 A 교집합 B를 포함하고 A 합집합 B에 포함된다라고 말해주면 되겠네요. 자, 뭐 A 교집합 B는 뭔가요? 그냥 선생님이 바로 적을게요. 교집합은 누구 있니? 3, 4를 공통으로 가지네. 그래서 여기 얼마 이게 3, 4를 반드시 포함하고 어디에 포함되는 원소? 1, 2, 3, 4, 5, 6. 합집합은 1, 2, 3, 4, 5, 6이네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이거는 부분집합 개수니까 어떻게 되겠는데 2의 6제곱에서 6 마이너스 얼마 이거 3, 4를 반드시 포함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2. 부분집합 개수는 2의 4제곱. 만족하는 집합도 16개가 되는 것이네요. 요거 기억하고 있지요? 여러분들 요거 상식입니다. 어떻게 된다고 이거 n개의 원소에서 p개를 반드시 포함하는 것도 2의 n-p제곱이고 맞죠? q개를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거는 2의 n-q제곱. 그래서 n개의 원소 중에서 p를 반드시 포함하고 p개를 반드시 포함하고 q개를 포함하지 않는 거는 2의 n-p-q제곱 되는 거.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런 거 모르는 사람은 앞에 거 좀 찾아보십시오. 이건 한 별표 2개 쳐줍시다. 별표 한 2개 쳐주고, 자, 이거 반드시 기억해달라. 이거는 뭐, 옆에 걸 알면 상식이다. 상식이다. 자, 이제부터는 약간 실력 굳히기 문제를 풀겠습니다. 선생님 보니까 워크북에 있는 실력 굳히기 문제는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꼭 선생님 설명은 잘 듣고 기억해 주십시오. 얘는 뭐냐 그러면 A가 1, 2, 3이고 B는 A와 몇 개 있다고? 교집합이면 2개 있다고. 그러니까 2개의 원소를 공유하는 맞지요? 전체 1, 2, 3, 4의 부분집합 B의 개수를 물었잖아.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집합이 2개니까 1, 2, 3이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B와 만약에 2개를 공유하고 싶잖아. 그러면 1, 2를 공유하고 3은 공유하지 않거나 그 다음 뭔데 이거 2를 공유하지 않고 1, 3을 공유하거나 1을 공유하지 않고 2, 3을 공유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 3가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1, 2, 3 원소는 이런 3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 5 원소는 이제는 뭔데 얘들은 내가 자유권이 있잖아. 얘는 내가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거야. 그래서 1, 2, 3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수는 몇 가지였다고요? 3가지. 4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뭔데? 내 마음이지. 2가지. 5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도 뭔데? 2가지. 답은 12가지입니다. 12가지. 이 말이 이해됩니까? 자,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교집합이 2개란 말은 만약에 1, 2를 가지면 3은 반드시 안 가져야 됩니다. 1, 3을 가지면 2는 반드시 안 가져야 됩니다. 2, 3을 가지면 1을 반드시 안 가져야 되니까 1, 2, 3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3가지입니다. 그리고 부분집합이니까 4는 내가 가질지 안 가질지 선택하는 경우의 수 2가지, 5도 내가 가질지 안 가질지 선택하는 경우의 수 2가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개수는 12가지입니다. 실력 고치기 11번 문제는 쉬웠습니다. 12번 문제가 좀 어렵던데요. 여러분들 쌤이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분집합이 2분의 1, 2분의 1의 제곱
2의 제곱분의 1, 2의 세제곱분의 1, 2의 10제곱분의 1이니까 원소 개수가 몇 개라고 이거? n의 u가 얼마입니까 이거? 10개입니다. 10개. 그러면 부분집합 개수는 몇 개입니까? u의 부분집합 개수는 원소가 10개니까 부분집합 개수는 2의 10제곱 1024개가 됩니다. 1024개가 됩니다. 벌써부터 조금 머리가 아프지요. 그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1024개를 다 다뤄야 돼. 그 중에서 AI의 원소 중에서 최소인 거를, 그러니까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부분집합 중에서 이게 i는 1부터 1024까지 1024개의 부분집합 중에서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것을 뭔데? AI 값이라고 하기로 했어. AI 값이라고 하기로 했어. 그러면 만약에 내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분의 1과 2의 제곱분의 1을 쓰면 얘는 제일 작은 거 얼마일까? 2의 제곱분의 1. 만약에 2의 7제곱분의 1, 2의 10제곱분의 1, 앞에 2분의 1도 있었다고 할게요. 그럼 이런 거 있으면 뭔데? 제일 작은 원소 얼마 이거? 2의 10제곱분의 1. 자, 이런 것들이 뭔데? AI가 되는 거라고. 이건 AJ라고 할게요. 이게 뭐 다른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맞지요? 그러면 이런 값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마지막에 1024일 거예요. 1024. 왜냐면 각 부분집합마다 대표 AI 값이 나오니까 이거 값을 구해달라 이거잖아. 맞지? 문제 좀 어렵지요? 자,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요. 이런 거는 사실은 뭔데요? 뒤에서부터, 끝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낫습니다. 끝에서부터 시작. 자, 2번. 자, 이건 별표 3개 쳐주고, 별로 이렇게 하면 되죠. 자, 2번 수업을 준비하면서 선생님이 했는 게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답지 연구를 좀 했습니다. 답지 연구를. 왜냐하면, 이 수업은 여러분들한테 피드백을 쉽게 줄 수 있는 수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답지를 보고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수업 준비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사실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선생님 개인 방식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저는 이 문제를 끝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의 10제곱분의 1이 있으면, 그러니까 얘를 포함하는 원소가 몇 개입니까? 포함하는 부분집합 개수는 몇 개인 거예요? 얘는 2의 10에서 10개 중에서 뭔데? 2의 10제곱 얘를 반드시 포함하는 거는 마이너스니까 이거 2의 9제곱개. 2의 9제곱개네요. 그러니까 이런 AI, 라지 AI 이런 게 512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누가 나옵니까? 최소값은 누가 나온다고? 2의 10제곱분의 1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AI 값이 몇 개 나온다고? n의 AI 값이 510이고 그때 AI 값은 뭐 나온다고요? 분명히 얘가 제일 작은 거니까 2의 10제곱분의 1이 있네요. 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2의 9제곱분의 1을 포함하고 2의 10제곱분의 1을 포함하지 않는 거. 그러면 얘는 몇 개 있습니까? 얘는 10개에서 얘를 포함하고 포함하지 않으니까 2의 8제곱개. 얘는 256개고요. 256개고요. 자, 그리고 그때 AI 값은 얼마입니까? AI 값은 얼마지요? 요거는 얘가 제일 작잖아. 얘가 없으니까. 2의 10제곱분의 1은 없고 2의 9제곱분의 1은 있으니까 얘는 2의 9제곱분의 1. 얘가 제일 작겠네요. 같은 방법으로 계속하면 됩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그러면 2의 8제곱을 포함, 얘를 포함, 그리고 2의 9제곱분의 1, 2의 10제곱분의 1을 포함하지 않는 거는 당연히 어떻게 했는데 2의 10에서 1 두 개를 또 빼니까 2의 7제곱개 126이고 그때 AI 값은 얼마인데 그때 AI 값은 2의 8제곱분의 1 이런 걸 계속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이거 얘는 510 첫 번째 경우는 뭐냐 그러면 색깔을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 자 512개가 있고
그러니까 512개의 2의 10제곱분의 1. 그러니까 얘가 1024까지인데 뭔데 2의 10제곱분의 1. 그러니까 AI가 2의 10제곱분의 1을 가진 게 몇 개 있다고? 내가 512개 있다고. 두 번째, AI 값이 얼마인데 이거 2의 9제곱분의 1을 가진 게 몇 개 있다고? 얘는 몇 개 있다고? 256개 있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데 2의 8제곱분의 1, AI 값이 2의 8제곱분의 1을 가진 게 몇 개 있다고? 126까지 있다고. 점점점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데 마지막 원소는 2분의 1 하나로 가지는 원소 2분의 1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 더해주면 이게 어떻게 되는데 이거 첫 번째 것도 계산하면 요거 계산해주면 2분의 1입니다. 요거 계산해주면 2분의 1. 두 번째 것도 얼마인데 이거 2분의 1. 세 번째 것도 2분의 1. 마지막 것도 2분의 1이어서 답은 5가 됩니다. 점점점 마지막 건은 뭐냐 그러면 선생님이 요 마지막 건 하나 적을게요. 얘는 뭐냐 그러면 마지막은 마지막 전에 거 한번 해볼까? 2의 제곱분의 1을 포함하고 그럼 뭔데 이거 나머지 2의 세제곱분의 1에서부터 뭔데 이거 2의 10제곱분의 1을 포함하지 않는 거네. 이게 막전 거지요. 막전 거는 뭐냐 그러면 개수가 몇 개 있다고 2의 10개에서 이거 한 개 포함 빼고 얘가 이까지 몇 개냐 3부터 10까지가 몇 개입니까? 8개입니다. 그러니까 이가 몇 개 있다고 이게 2개 있습니다. 2개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AI 값은 얼마입니까? 얘가 2의 제곱분의 1이고 마지막에 얘는 2분의 1을 포함하고 나머지 포함하지 않는 거는 얘는 몇 개 있다고 이거 한 개밖에 없습니다. 이거 한 개밖에 없습니다. 한 개고 그때 AI 값은 얼마인데 이거 2분의 1이잖아. 그러면 앞에 것만 볼게요. 자 얘는 뭐냐 그러면 2분의 1을 포함 2분의 1에 2의 제곱분의 1을 포함 점점점 8제곱분의 1, 9제곱분의 1, 10제곱분의 1이니까 이런 게 10개 나오는 거 아시겠네. 2분의 1부터 2의 10제곱분의 1이니까 이게 10개 나오고 각 개수가 몇 개라고 곱하면 2분의 1이거든. 이런 게 전부 다 2분의 1씩 나오니까 이런 게 몇 번 나온다고? 10번 나오는 거니까 얼마 된다고 이거? 5 되는 거라고. 이 문제 상당히 어렵지요. 모르는 학생은 다시 한번 강의를 잘 보십시오. 자, 그러면 1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요건 한번 해볼게요. 그나마 실력 문제 중에서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는 벤 다이어그램인가 알 수 있고 체육 동아리를 제가 A라고 할게요. 봉사 동아리를 B라고 할게요. 예술 동아리를 C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얘들은 적어도 한 동아리를 가입했으니까 맞지요? 얘는 적어도 한 동아리를 가입하였다.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라고 무조건 하나는 들었으니까 합집합은 몇 개 된다고 얘들아? 적어도 무조건 한 개니까 30개라고 맞죠? 합집합이 30개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건 NA가 19. 자, 요거 체육 동아리 NA가 19. 그 다음에 NB가 얼마 이거? 16. 그 다음에 NC 예술 동아리 20명. 자, 그 다음에 세 동아리에 모두 가입한 학생. 모두 가입했으니까 뭐라고 이거? 교집합했는 애들이 얼마라고 얘들아? 5가 되는 거 아시겠는데. 그러면 하나의 동아리만 가입한 학생 수네요. 이건 이렇게 그려봅시다. 조금 문제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의 동아리니까 여기 있는 애들을 구해달란 말이죠. 여기 있는 애들을 구해달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기 있는 애들은 뭔데? A, B를 같이 했으니까 뭔데? 체육, 봉사 같이 있는 애들이잖아. B, C 여기 있는 애들은 뭔데? 봉사, 예술. 여기 있는 애들은 뭐라고? 예술, 체육. 여기 있는 애들은 누구라고? 체육, 봉사, 예술. 여기는 5명인 거 우리 알고 있지. 요거 좀 알 수 있겠네. 그러면 선생님이 문자를 조금 넣어보겠습니다. 그냥 여기 있는 거 모르니까 내가 A라고 할게. 여기 있는 거 모르니까 B라고 할게. 여기 있는 거 모르니까 C라고 할게. 그러면 공식을 한번 적어 볼게요. 얘는 A 합집합 B 합집합 C 이런 거 외워야 됩니다. NA 더하기 NB 더하기 NC에서 누구 빼준다고 이거? 자, A 교집합 B와
그다음 뭔데 이거 B 교집합 C 더하기 C 교집합 A를 빼주고요. 마지막에 다 교집합에 있는 걸 더해주면 되죠. 그러면 공식 그대로 적을게요. N은 A가 몇 명이었다고요? 19명이었다고요. B는 16명, C는 20명. 빼기. 자, A 교집합 B는 이렇게 말합시다. A 교집합 B는 뭐였냐? 그러면 A 더하기 5라고 할게요. 내가 모르니까. 그 다음 B 교집합 C는 뭔데? 이거 그냥 B 더하기 5라고 할게요. C 교집합 A는 뭐라고? C 더하기 5. 더하기 마지막에 이 합은 5인 거 아시겠죠? 조금 정리할게요. 그러면 30은 정리하십시오. 이거 이게 35, 55에서 5 더하면 60이거든요. 60에서 5, 15를 빼니까 이거 45가 나오고 마이너스 얼마인데 이거 A 더하기 B 더하기 C 되는 거 아시겠네. 넘기자.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 이거 15명. 여기가 15명이잖아 얘들아. 여기가 15, 그러니까 A, B, C 이쪽이 15명이고 중간에 있는 5명까지 합치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총 몇 명이라고 얘기가. 여기가 이게 A, B, C가 몇 명인지 모르지만 얘들을 다 하니까 15명. 여기 5명까지 있으면 여기 뭔데 이거 20명 있네. 이 부분에 20명 있겠네.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몇 명 있다고? 10명 있어야 되는 거 아시겠네. 그래서 한 동아리만 가입한 학생은 몇 명이라고? 이거 10명 되는 거 아시겠네. 자,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뭡니까? 공식 외우기. 자, 우리 이 공식은 좀 외워달라. 이 공식은 좀 외워달라. 이 공식은 꼭 외워달라. 그러면 그냥 공식 그대로 적으면 답이 나온다. 좀 잘 기억해달라. 자, 마지막으로 14번 문제입니다. 자, 요 연산도 사실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에는 없는데요, 그러지만 사실은 우리 어려운 문제가 워크북에 다 있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어려운 문제를 내셔도 이거는 다 교과서에 있는 문제입니다. 자, 잘 기억하고 이런 거 뭐 사실은 일반 문제집 다 풀잖아요. 센이나 RPM 이런 거 보면 이런 문제 다 있지요. 자, A 빼기 B는 뭐냐 그러면 이쪽 부분이잖아. B 빼기는 이쪽 부분 합집합이니까 이건 연산이라고 읽을게요. A 연산 B는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네요. 이런 식으로 했는 게 A 연산 B네요. 그러면 기억 바로 맞네요. 왜냐면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주면 이거 나오잖아. 자, 벤 다이어그램 나타나니까 기억이 바로 맞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자, B 연산 A를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B 연산 A는 뭐였냐 그러면 자, 이거 A 연산 B를 이렇게 할게요. 앞에 거 연산 B는 앞에 거 마이너스 B 합집합 뒤에 거 마이너스 앞에 거. 그래서 B 연산 A는 뭐냐 그러면 자, 앞에 거 마이너스 뒤에 거 합집합 얼마 이거 그 다음 뭐라고 내가 앞에 거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이렇게 되고 합집합은 뭐가 성립한다고?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이렇게 다시 적어도 되잖아. 이게 누구였니? 이게 A 연산 B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데 이거 성립한다고. 됐지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지요? 디귿은 정말 열심히 해주면 됩니다. 정말 열심히 해주면 됩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봅시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A 연산 B 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거? 얘가 남지. 그리고 어떻게 했는데 얘가 남잖아. 그러면 연산 C까지 해볼게요. 지금 요까지 했습니다. 이제 연산 C는 어떻게 한다고? 색깔을 좀 달리해서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 여기서 C를 빼 일단. 자, 이 노란색에서 C를 빼고 그럼 이쪽 부분이잖아. 이쪽 부분이잖아. 이 노란색에서 C를 빼주니까 이 연산 부분이잖아. 그 다음에 C에서 맞지? C에서 연산 부분을 빼. 그럼 또 어느 부분이 남니?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이 남잖아. 해당되는 부분이 뭐라고 이거? 한번 색칠을 다시 해볼까요? 색칠을 하면 이 부분과 그 다음 어떻게 했는데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되는 거 아시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쪽 문제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